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콘에는요, 전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들이 매주 다양한 주제로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그냥 꿈 말고요. 하나님을 위한 꿈,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멋진 꿈을 꿔가고 있는 친구들 3명이 함께할 텐데요. 이 친구들과 함께하기 전에 오늘 함께하실 출연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남새사람교회 정기철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유쾌한 이야기로 우리 강연자들의 긴장을 풀어주시는 분이시죠. 뚝딱이 아빠 김종석 집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뚝딱딱 뚝딱딱. 다음 세대 기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또 따뜻한 미소로 엄마같이 반겨주시는 분이시죠. 이혜근 권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야기학교, 전인기독학교, 카라 크리스천 스쿨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도 오셨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네. 네, CTS 아트홀에서 진행하는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어떤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멋진 이야기를 들려줄까 궁금한데요. 먼저 3명의 강연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안학교의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비전을 찾아가는 현진이. 한때 야구 선수를 꿈꿨지만 이제는 야구 전력 분석가라는 또 다른 꿈에 도전하고 있는 민재. 교만할 때는 실패를, 낙심할 때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빈이. 오늘도 아름다운 꿈을 꾸는 청소년 강연자들을 다음 세대 마이크 온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하나님을 향한 꿈에 귀 기울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야기학교에 재학 중인 11학년 이현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분야에 빠져보시거나 특별한 관심사가 있으신가요? 작게는 좋아하는 음식부터 즐겨하는 운동, 크게는 직업까지 여러분 모두 한 개씩은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형을 오리고 붙이는 등 만들기를 할 때 3시간, 4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었던 취미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그중 2019년 봄 7학년과 10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에 있을 학교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학생들끼리 지금의 공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계획하고 평면도를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정해진 형식 없이 주어진 주제만으로 자유롭게 했던 프로젝트였기에 그냥 사진이랑 계획서만으로 끝낼 수 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앞서가 3D 모델링을 하였는데요. 그 당시 처음 배웠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밌게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고, 그리고 오랜 시간 하면서도 흥미를 잃지 않았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활용 능력을 키워내기 위해 그 프로젝트 중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렇게 2주간의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저에게 재미있고 결과 또한 만족스러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저의 10학년 담임 선생님께서는 건축 쪽 진학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때마침 숭실대학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체험을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기에 저는 건축학과에 체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건축학과에 대해 계속 찾아보고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 계속 찾다 보니 건축학과는 제가 생각한 것만큼 수학을 다루지 않은 학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로 저는 건축학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엔 사명이 있다는 말이 있죠. 저는 건축학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문을 읽고 여행을 다니면서 사회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저는 건축으로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주거 환경을 선물해주고 싶다. 그리고 공간으로 사람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할지 거기에 대한 호감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올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치원 때는 언니를 따라서 막연하게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초등학교 때는 동물이 좋아 화역사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뮤지컬과 연극에 대해 관심이 있어 연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와서는 여행이 좋아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다 마음이 있어 여행 쪽 일을 종사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건축 분야만이 아닌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카페 창업 그리고 동물 관련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나중에 같이 함께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직업에 대해 고민들을 해왔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을 해보면서 저는 현재로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그 노력들을 실천해 나갔었는데요. 작년에 저는 18살을 맞이하여 진로에 대한 고민이 커진 만큼 건축에 대해 더 공부하자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중 학교에서는 11학년 때 진행하는 소논문 작성 프로젝트인 샬롬 튜토리얼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10학년 때 진행했던 건축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더 심화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0학년 때는 막연하게 제가 하고 싶었던 대로 그리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했었다면 11학년 때는 건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건축에 대한 책을 읽으며 그리고 논문을 찾으며 정당한 근거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2학기 때 제가 직접 시간표와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2학기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창업 수업을 통해 공간으로 사람을 돕는 기업을 찾아가 강의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건축에 대한 책을 보고 강의를 들으며 현장을 보면서 직접 도시를 설계하는 프로젝트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12학년이 된 올해는 여러 분야의 인턴십을 경험하고 그리고 배움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학교 커리큘럼을 통해서 진로에 대해 올해보다 더 깊고 심화되게 배워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의 나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며 살아갈 것인지 앞으로의 90년, 80년을 그렸습니다. 다양한 방면의 꿈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니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에 상반된 직업에 대한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엔 헛된 노력 없이 모든 배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꿈을 갖지 못한 그리고 찾지 못한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결정을 못하더라도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커서 무슨 일을 할 때 관심과 호감에 대한 시작은 어떤 식으로 어디서 찾아온지 모른다고 말했었죠. 매 순간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조그마한 흥미에 관심을 기울이고 찾다 보면 언젠간 깨달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학교 11학년 이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학교 이현진 학생의 첫 강연 들어봤습니다. 학교에서의 참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진로를 어떻게 탐색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현진 학생이. 근데 특별히 학교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현진 학생에게 큰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학교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아이들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 구상한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크게 3가지의 주제가 있었는데요. 학생들과 교사들의 니즈, 그리고 현실적인 물리적 한계, 그 다음에 학교 가치관을 더해서 이것을 융합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힘썼어요. 예를 들면은 자연을 볼 수 있는 큰 창,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공간 구조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은 2019년, 2020년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학생들이 논의하면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실제로 이제 올해 진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교회에 있는 학교이기에 교회가 따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공이 완료되면은 저희 학교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서 그때 시공이 완료된 후 할 거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협의해서 뭐 만들어낸 구상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네. 진짜 귀하네요. 고등학생 이야기가 맞나? 막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뭔가 약간 대학생 이야기 같기도 하잖아요? 약간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이제 이야기학교 김은혜 선생님이 이제 나와 계신데요. 이야기학교가 참 우리 현진 학생을 보면 뭔가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을 키워내기 위해 많은 힘이 돼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학교인가요? 저희 학교는
초등 때부터 음. 아이들이 자기가 놀이를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활동을 통해서 자율성과 자기 주도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도 매주 무슨 활동을 할지, 그리고 결과물을 뭘로 낼지 이런 거를 아이들이 직접 하게 하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 주도성과 자율성이 향상되면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진이처럼 특히 고등이 됐을 땐 학교의 큰 행사, 뭐 축제 같은 것도 기획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서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현진이가 이제 올해 12학년인데 12학년이 되면서는 1년 동안의 그 수업을 모두 다 자기가 계획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사업장에 가서 내가 인턴십을 하겠다고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관련된 직업에서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자격증도 직접 준비하기도 하고, 관련된 도서를 읽으면서 아이들이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좀 더 깊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이야기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뭐 어떤 꿈을 꿨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봤나요? 초등학교 때는 막연하게 제 행복, 제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미시적으로 보게 되었다면 이야기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쪽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저의 행복에 대해서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참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면요, 아이들이요 자신의 꿈을 생각할 때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참 찾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패기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도 누구의 보금자리를 정말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다, 지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참 너무 예뻐요. 왜냐면 그 안에서 평안함이 또 자리를 맞아요. 잡으면서 또 사회에 나가서도 또 뭔가 그 보금자리에서 나온 그 영향력이 사회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보금자리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용기가 너무 대단하고요. 응원하게 됐어요.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전기철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에게 청년들이 가끔 이런 질문해요.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지 모르겠다. 대학을 선택할 때 아니면 직장을 정할 때 그때 늘 이렇게 말해요. 네가 좋은 거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를 너무 집착하기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재밌는 게 뭘까라는 걸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 그 길을 통해 당신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해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전도사나 선교사나 목회자나 뭐 이런 걸 주시는데 내가 그 길을 안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또 드리는 말이 있어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약 직장에 출근할 때 오늘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선교사로 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퇴근할 때 집에 올 때 주님 내가 이 가정에 주님의 선교사로 갑니다. 주님이 이 가정 안에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내는 게 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며 전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은 저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어요. 그걸 맞습니다. 해내기를 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응원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진 양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저는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강연의 자리가 있어가지고 되게 감사했고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한 명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첫 무대 열어준 현진 양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귀한 강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인 기독학교 장민재 학생이 특별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 전력 분석가를 꿈꾸고 있는 전인기독학교 11학년 장민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야구를 좋아하시나요? 전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유치원 때부터 TV로 야구를 보고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야구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과 함께 야구장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야구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야구 선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제가 야구 선수가 아닌 야구 전력 분석가를 꿈꾸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꿈은 원래 야구 선수였습니다. 이대호 선수처럼 치고 달리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리틀 야구 훈련도 받으러 다니고 야구 선수들의 사인볼도 모으고 야구장도 다니면서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야구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잘한다, 할 수 있을 거다, 좋은 경험이다 라면서 저에게 항상 응원의 메시지만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부모님께서 일본 출장을 가실 때 제가 일본 야구장에 가고 싶다는 저의 바람에 따라서 야구장에 데리고 가주신 사진입니다. 이렇게 저는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면서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워나갔었습니다. 마침 그런 야구 선수의 꿈을 꾸던 중에 분당에 야구 학교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을 아시나요? 롯데 자이언츠의 전 선수셨던 마이영 감독님이신데요. 저는 야구 학교에 가서 마이영 감독님께 야구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감독님이 너 정말 야구에 재능이 있구나, 야구 잘하는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감독님께서는 진지하게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넌 야구에 재능이 없는 것 같구나. 야구를 정말 좋아한다면 야구에는 정말 많은 길이 있으니까 다른 직업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 정말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저에게는 정말 절망적이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마이영 감독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야구에 대한 저의 시각을 더 넓게 해주셨고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야구 선수라는 꿈을 접고 새로운 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야구에 관련된 다른 직업들을 찾아보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던 중에 SNS를 통해서 KBO, 한국야구협회에서 주관하는 KBO 야구 기록 강습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00여 명의 사람들이 3일 동안 19시간의 전문적인 야구 기록법을 배우고 5시간 동안 야구 기록법 테스트를 보는 그런 강습회인데 이 과정은 되게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부모님께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는 그렇게 기록 강습회에서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수료를 받은 게 최연소 야구 기록원 합격자로 인정이 돼갖고 신문에도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록 강습회를 진행해 주셨던 한국에 16분밖에 없는 KBO 기록위원님 분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기록위원님들은 저를 되게 귀엽게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록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새로운 꿈을 하나 심어주셨습니다. 야구 전력 분석가라는 것이었는데요. 야구 전력 분석가가 뭔지 아시나요? 작년에 제작되었던 스토브리그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 직업인데요. 야구 전력 분석원은 야구 선수의 기록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팀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 전력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야구를 정말 좋아해야 하고 분석을 잘해야 하면서 정말 좋은 선수들을 키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구 전력 분석가에게 있어서 수학과 통계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 일본의 프로야구에서는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통계 프로그램이 관심을 받으면서 과학적인 야구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에게는 수학과 통계가 정말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제가 야구 전력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수학과 통계를 열심히 하니까 수학이 재미있어지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하게 된다는 사실을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전인기독학교입니다. 강원도 홍천 시골에 위치한 학교인데요. 월요일날 등교를 하고 토요일날 하교를 하는 그런 기숙사 학교입니다. 기숙사 학교이다 보니 저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도 없고 인터넷과 컴퓨터도 학습 목적이 아니면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이 저에게 독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저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조용래 목사님과 선생님들께서는
저에게 공부를 강요하기보다는 제 꿈을 응원해 주셨고 제 꿈을 정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신문을 통해서라도 야구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야구를 좋아하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하는 야구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을 통해서 제가 공부에 동기부여를 해주셔서 학생으로서의 본분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중에는 공부와 꿈을 가지고 함께 달려갔다면 주말에는 오로지 꿈만을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런 기록지에다가 야구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직접 야구장에 찾아가서 야구 기록을 하고 야구 기록위원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의 야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야구 전력 분석가는 분석을 해야겠죠. 기록만 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야구 경기를 기록하는 날이면은 그 기록지와 함께 야구 경기에 대한 피드백을 칼럼 형식으로 작성해서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야구 전력 분석가가 되고 나서 나는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큰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패널 분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영표 선수, 클레이튼 커쇼 선수, 김재범 선수,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교회도 맞습니다. 네. 운동선수이면서 정말 유명한 운동선수이면서 수식어가 하나 붙는 운동선수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운동선수입니다. 이분들은 운동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만 저에게는 이분들처럼 운동에 대한 재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분들과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선수들이 가졌던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또 다른 비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학교에서 진행되는 새벽 예배에서 설교 노트를 쓰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저의 비전에 대한, 돕는 삶의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 이제 너무 행복해. 왜냐고? 내가 이 학교에 다니는 게 너무 복인 것 같거든. 오빠,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해요. 제가 도와준 동생들이 저에게 써준 편지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완전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저의 돕는 삶에 대한 비전을 한 번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꿈은 야구 전력 분석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운동선수들처럼 하나의 수식어가 붙는 야구 전력 분석가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야구 전력 분석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인 기독학교 장민재 학생의 강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저는요, 들었던 생각이 민재 학생이 뭔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 민재 군 같았어요. 아, 너무 참 대단한데 저 좀 부끄럽지만 저는 야구 전력 분석가란 이 정확한 명칭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정말 너무 멋있는데 이런 강연 어떤 마음으로 참 준비를 했어요?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야구 전력 분석원이라는 꿈을 꾸면서 이렇게 달려온 길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고 정말 이런 좋은 자리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허락을 해주셔갖고 제가 강연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함으로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잘한다, 잘할 수 있다 이런 격려들을 참 많이 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의 격려가 자녀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큰데 이 자리에 민재 아버지 장경호 집사님이 나오셨거든요. 아드님 강연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희 아들이지만 정말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그 멋있는 아들을 제 아들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렇게 잘 교육해 주신 그런 전인기독학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아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 네. 그 과정들을 보니까 아들이 이제 야구 전력 분석가라는 그 꿈 속에서 또 다시 안에 더 소중한 꿈인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맞아요. 그 꿈들을 키워나간다는 걸 보니까 더욱더 그 부분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아들이 하나님 주신 재능 안에서 아주 즐거운 것들을 네. 자기가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네.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 맞습니다. 멋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은 야구 경기를 보고 기록을 하면서 그 칼럼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쓰고 맞아요. 있는데요. 그 칼럼을 두 군데다 올리고 있거든요. 어디요? SNS, 페이스북에서 하나는 저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게시물로 그리고 하나는 저처럼 야구를 좋아하시는 팬끼리 모여갖고 만들어놓은 그룹에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그 팬그룹에 올리면서는 이제 그 제가 쓴 칼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나 또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과는 이제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아, 칼럼을 어떤 내용으로 적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쓴 칼럼 간단하게 뭐 내용. 이제 야구 경기 결과를 가지고 그날 어떤 선수가 잘했고 어떤 선수가 못했다라는 거와 그 한 경기만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한 2주, 3주? 또 길면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선수들이 해온 기록을 보면서 이 선수의 지금 폼이 얼만큼 올라왔는지 이런 거를 칼럼에 쓰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 그럼 민재 학생 야구 말고 학교 생활 중에서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학교 생활이 기억에 남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두 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네. 번째는 국토순례라는 게 있어요. 매해 이제 봄에 가는데 3일 동안 80km에 가까운 거리를 5학년부터 11학년까지 다 같이 걸으면서 윗학년으로서 동생들을 도와줄 수 있고 동생들은 그런 선배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어갖고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요. 또 하나는 학생회 활동인데 네. 학생회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서 그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민재 학생이요. 나는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싶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학교 생활 속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좀 보여주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신명선 선생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민재군의 학교 생활 어떤가요? 네, 우리 민재가 7학년 처음 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줄곧 봐왔는데요. 뭐 그때 최고의 학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부터 최고의 학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매년 이렇게 매년 보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학생이 맞다, 노력하고 있는 학생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민재랑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민재가 좋아하니까 선생님 잘하게 되고요, 잘하게 되니까 즐기게 되더라고요 라면서 이런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수학도 정말 좋아하니까 잘하고 잘하니까 즐긴다는 게 이렇게 성적을 보면은 나타나는 그런 학생이고요. 그리고 아까 학생회 얘기도 했는데 지금 사무총장, 다른 학교에서는 뭐 부회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후배들 잘 돌봐주고 위아래로 선배님들, 후배들 이렇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 보면서 민재가 사실은 형제가 없이 혼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진짜 형제 자매 이런 관계들을 더 잘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담임으로서 너무 기특하고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제자입니다. 네, 참 애정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참 이미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 민재 학생의 강연을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김종석 집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지금 다음 세대 마이컨도 여기 나오는 신분이 몇 분 안 되는데 실제 방송에 나갈 때는 여기 곳곳에 종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 분야마다 1등 하신 분들이 거기에 지금 같이 하거든요.
딩동댕이라는 어린이 프로그램도 보이는 데는 한 5-6명이 보이는데 84명이 1등들이 그걸 힘을 더해서 만들어내듯이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통 꿈을 가질 때 뭐 야구 선수, 뭐 축구 선수 이러는데 거기에 뒤를 보면 그 훌륭한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서포팅하는 그 많은 1등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꿈이 하나고 거기서 좌절했을 때 포기하는 그게 아니라 그 같은 부분에 많은 것들이 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민재 친구처럼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 귀한 말씀을 민재 학생이 마음에 잘 품고 칼럼도 또 쭉 계속 꾸준히 써가면서 야구 전력 분석가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귀한 강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강연자를 만나볼 시간이 됐네요. 카라 크리스천 스쿨의 이하빈 학생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카라 크리스천 스쿨이라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찍었던 영상들을 보면 춤추거나 노래하는 것밖에 없을 정도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 때 학예에 나가면 제일 열심히 준비했고 노래를 배울 때면 맨 앞자리에서 제일 초롱초롱하게 배웠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날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때에도 저의 꿈은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장래희망을 그려오는 숙제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그려왔는데 어떠한 친구가 저에게 야, 네가 무슨 노래하는 사람이야. 연예인이라도 하려고?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저의 마음에는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지나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는 찬양팀에서만큼은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어서 학교 와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았을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당당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섬겼습니다. 하루는 교회 찬양팀에서 싱어를 뽑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당당하게 손을 들고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싱어를 해?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말을 들으면 세상 학교기도 하고 친구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겠지만 막상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저의 마음은 주체할 것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노래들은 모두 헛것이 되고 나의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나를 하찮게 여겼나라는 두려움이 오면서 점점 노래와 거리를 두게 되고 자신감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6학년을 지내던 중 학교 음악 시간에 영상으로 오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페라 노래가 너무 좋아서 계속 따라 부르게 되었고 따라 부르니까 다시 노래에 대한 소원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소원함을 다 아시고 성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성악을 배우면서 노래의 흥미를 다시 찾게 되었고 자신감을 키워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중고등부 예배 때 선배들이 찬양을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언젠간 저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하빈아, 언젠간 너가 저 자리에서 인도자로 쓰임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에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다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그 다음해인 중학교 2학년 말부터 지금까지 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이렇게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카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카라 첫 자취의 신청 시간에 저는 한시의 망설임 없이 찬양팀을 신청할지나 떨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의 중심을 테스트하신 것 같습니다. 찬양팀에 떨어졌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고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지만 점점 기도를 통해 인정할 때 2학기 때는 붙는 은혜를 주시고 중학교 3년 내내 찬양팀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찬양팀에서 받는 훈련은 결코 쉬운 훈련들은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훈련, 리더와의 훈련 등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었지만 그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섬기는 일과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며 예배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을 통해 더욱더 은사를 풀어주시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노래에 대한 거는 항상 성공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점점 사람들을 무시하며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연약한 모습은 하나님을 다 아시고 저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일을 주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세상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제가 짱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밤새 연습하기도 부족한데 매일매일 게으르게 연습하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결과는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불합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지만 저는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만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꺾여지며 다시 한번 노래에 대한 상처가 깊게 파여들어갔습니다. 누가 노래를 부르면 화가 나고 찬양을 들으면 눈물만 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기도실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20분 동안 울기만 하였습니다. 울면 울수록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정상인데 저는 시원해지기는커녕 더욱더 상처가 파여들어가는 기분이라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원망의 기도였지만 점점 지난날의 저의 과거에 대한 반성의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빈아, 난 너의 찬양 소리가 가장 아름답고 기쁘단다. 난 너의 목소리가 세상 누구의 찬양 소리보다 더 귀하게 들린단다. 미세하고 부드럽게 저를 만지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교만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연습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잘 알고 계셨고 불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도 제일 먼저 원망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정죄하시지 않으시고 저를 먼저 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그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에 지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사람의 목소리에도 기울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카라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진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저도 하루빨리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뮤지컬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뮤지컬이었는데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뮤지컬로 나의 마음을 이렇게 흥분해하고 기뻐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이 정말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그래 뮤지컬로 진로를 준비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 번의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6달 동안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외모의 두려움을 꺾고 자신 있게 저의 비전을 말하는 훈련, 열등감의 훈련, 겸손의 훈련, 저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훈련 등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훈련들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훌륭하시고 영성도 실력도 뛰어나신 선생님을 붙여주셨고 학교 안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진로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의 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약 제가 예술고등학교에 붙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준비하면서 꿈꾸었던 싱어송라이터라는 길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저를 인도하시며 그에 맞는 가장 합당한 훈련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세상의 것을 끊기라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를 준비하던 중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3번 연속 권위자분들을 통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엄마와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먼저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 훈련 동안 저에게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주신 하나의 보석 같은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미래에 대해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시고 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설렙니다. 뮤지컬 배우라는 길도 어쩌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전의 하나의 과정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주어진 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저에게 가장 합당한 길을 예비하실 것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들려드려도 될까요?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순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네, 카라 크리스천 스쿨 이하빈 학생의 강연과 은혜로운 찬양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참 학교 생활 중에 좀 기억 남는 활동이 또 있을까요? 저희 카라는 1년에 한 번씩 비전 페스티벌이라고 학예 같은 거를 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자신들이 은사 있는 것을 진짜 학예처럼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통하여서 자신의 비전을 찾고 진로를 찾는 친구들이 많고, 저 또한 거기서 사회자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무대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학교인 것 같거든요. 이 자리에 카라 크리스천 스쿨 장동준 교관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요.
어떤 학교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창조성을 잘 발현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다양한 예체능 교육과 네.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4년제인데요. 그중에 네. 10년 과정을 모든 아이들이 1인 1학기를 의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룻, 또 기타, 한국인 장구. 때로는 아이들이 실제로 곡을 창작해서 작곡과 작사를 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전 페스티벌의 아이들이 공연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춘향전, 제가 창작 춘향전을 했는데 하빈이가 사실은 메인 주연은 아니었습니다. 춘향이의 친구 1. 그런데 정말 저는 이 하빈이의 그 무대를 보면서 정말 그 무대를 빛내준 감초 같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각 개인에 맞게 제가 설계하고 돕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빈 학생이 이제 뮤지컬 배우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노래 연습을 참 많이 할 것 같은데 노래 연습하는 거 말고도 또 혹시 좋아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곡을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주신 메시지나 음성 같은 것을 잊지 않도록 매일이나 이틀에 한 번씩 작곡을 하면서 노래를 만들면서 그렇게 취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와, 작곡을 취미로 한다. 너무 멋있네요. 저는 하빈 학생의 강연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참 품고 믿음으로 잘 간직하고 있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그러면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또 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네. 이제 전해져서 저는 찬양단이거든요. 전 앞에서 못해요. 근데 그것도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앞으로도 정말 뭐 너무나 멋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멋진 뮤지컬 배우가 되길 저도 응원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찬양으로 더 많이 이렇게 노래 불러주시고 전달해 주시길 소망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정기철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일단 너무 찬양 잘 들었고요. 가진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정말 큰 사역자 그리고 그 가는 길에도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한 3, 4년 정도 실용음악과에서 대학에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자마자 그 보따리 장사라 그러죠. 강사로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뮤지컬하는 제자들하고 이제 회사도 하나 조그만 거 있는데 이제 목적이 뭐냐면 세속적인 음악을 부르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하는 이유로 모였는데 제가 제자들한테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중에 무대에 쓸 수 있는 사람은 10만 명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무대에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노래를 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 거기에 좀 초점을 두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빈 자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 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준비된 강연 모두 다 들으셨습니다. 함께 하신 소감 들어볼게요. 김정서 집사님 어떠셨어요? 다음 세대 출연자 기대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들 의견도 궁금한데요. 원동미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정말 오래 살고 싶어졌어요. 이 아이들이 세우는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질지 기대가 되고 정말 그 나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기독대안학교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나가는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데요. 저희 CTS와 한국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더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정기철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격려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다음 세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가졌었던 정말 첫사랑 같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특강을 통해서 회복하게 될 것 같고 또 이 친구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어느샌가 나는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나. 정말 다시 한번 내 안에서 그런 희망과 또 꿈을 갖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더불어 이 기독교 대안학교가 얼마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가르치고 세워가는지, 저는 그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한번 박수를 다 쳤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